안녕하세요. 9988 건강하게 삽시다. 이살리는 치과의사들 진행의 오혜선입니다. 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도 건강관리도 해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과 치료는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과거에는 아프면 치료하고 또 상하면 뽑는 게 당연했던 치과 치료가 이제는 치아를 얼마나 오래 살릴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3D 스캐너와 디지털 분석, 교정과 임플란트의 정밀한 설계, 그리고 AI 기술까지 치과 치료는 지금 빠르게 미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이 바꾼 치과의 미래, 치아를 끝까지 살리는 디지털 치의학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김성호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치아의 교합과 배열, 그리고 안모와의 조화를 다루는 치과 교정학을 전공하고 구강 전반에 대한 건강을 다루는 통합치의학도 전공한 뒤에 현재는 심미치료와 일반진료 전반에 대해서 모두 하고 있는 김성호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치과 치료가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치과 분야 역시 특히 요새 AI가 많이 화두죠. 이 AI가 치과 분야에 들어오면서 치료의 진단, 계획, 그리고 예측까지 전체적인 과정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과 치료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거 치과 치료는 통증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요즘 치과 치료는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두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도 환자분들이 여전히 원하는 건 아프지 않은 진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진료해드리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진료를 제공해드려도 아파서 다시는 치과에 오지 않는다면 다시 또 나쁜 진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난 지금 최근의 치과 치료는 아프지 않은 진료를 넘어서 내 치아를 평생 쓰는 그런 진료들을 추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80대 자신의 치아로 식사하시는 분들과 틀니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그 삶의 질과 또 남은 여생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치과의 핵심 가치는 이 통증을 줄이는 치료를 넘어서 내 치아를 얼마나 평생 가져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거에는 충치가 심하거나 치아에 실금이 가거나 부분 파절이 생기면 발치를 권유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그때는 왜 그런 선택이 일반적이었을까요? 사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충치가 진행된 치아를 복구할 기술도 없었고 또 부분적으로 실금이 간 치아를 치료할 기술도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제작 기술이 정밀해지고 접착력이 좋아지고 또 재료들이 우수해짐에 따라서 과거에는 못했던 진료가 가능해졌고 이런 요소들이 하나씩 발전하고 맞물리면서 과거에 뽑을 수밖에 없었던 치아들을 살리게 되고 또 과거에는 많이 깎아야 했던 치료들도 이젠 덜 깎으면서 내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했었나요? 그 치과에 가시면 이렇게 찰흙 같은 거, 본 떴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본을 뜨고 나면 거기에 석고를 부어서 모형을 만들게 되고 그 모형 위에 도자기를 쌓아 올려서 굽기도 하고 혹은 금, 왁스를 만들어서 금을 주조하기도 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단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약간 단계마다의 오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전체적인 과정에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등 기간도 좀 오래 걸리는 불편함도 있었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치과에 여러 번 내원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임시치아를 사용하는 등의 약간의 불편함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치의학이 발전된 지금은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지금은 이 디지털을 활용해서 이 과거의 이런 불편함과 오차들을 많이 줄였는데요. 먼저 찰흙 같은 재료로 본을 뜨는 대신에 지금은 구강 스캐너라는 디지털 장비로 입안을 스캔합니다. 그럼 이 스캔한 데이터가 클라우드상에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이 데이터상에서 이 CAD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거기서 어떤 보철물들을 디자인하게 되고 이걸 또 CAM이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로봇이 정밀하게 깎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이 단계들을 많이 줄기도 했고요.
또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런 오차 혹은 시간들은 점차 단축될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치료가 하루 만에 끝나는 원데이 치료까지도 이미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그걸 해본 적이 있는데 치과 가면 본 뜨는 대신 이 카메라 같은 걸로 치아를 찍더라고요. 이 3D 스캐너죠.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 보시면 이제 구강 카메라 같은 장비로 환자의 입안을 체득하고 있고 옆에 화면에 환자 입안이 그대로 복제가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입안 데이터가 환자가 집에 가신 후에도 저희가 저 데이터상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또 교합을 맞춰보고 하는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치아를 살린다는 개념이 과거와 지금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치아를 살린다라는 목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어떤 충치를 제거한 뒤에 일레이와 크라운 같은 치료들은 내 치아가 아닌 다른 재료로서 치아를 다시 수복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손이 이렇게 없으면 의수를 쓰는 것처럼 틀니를 또 의치라고 부르거든요. 즉,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대체하는 치료가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치를 제거한다는 원칙은 똑같지만 충치를 제거한 뒤에 내 치아랑 가장 유사한 재료로서 내 치아랑 비슷하게 복구해 주는 것이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단순히 이 씹는 기능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넘은 어떤 모양이나 질감, 그 사용감까지도 내 치아처럼 다시 쓸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개념이 현대의 내 치아 살리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치료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요? 네, 사실 치아가 달걀하고 그 안에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달걀 껍질이 있고 흰자, 노른자 있듯이 치아도 치아를 보호하는 범랑질이라는 부분부터 상아질, 신경 이렇게 있는데요. 과거의 개념은 저렇게 흰자까지 손상이 있었을 때 그냥 무작정 재료 하나를 갖다 넣는 방식이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흰자는 흰자와 비슷한 재료로 그리고 겉에 껍질은 껍질과 비슷한 재료로 각각의 특성에 맞게 치아의 기능과 그 특성을 회복해 주려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 껍데기는 단단하고 치아 내부는 약간 말랑한 느낌, 약간 말랑한 재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특성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여 수복하는 개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치료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핵심은 어떤 특정 기술이 확 발전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발전하면서 맞물려서 가능해졌다는 점인데요. 먼저 디지털 스캔과 이런 디자인 작업들을 통해서 내 치아의 형태와 교합을 매우 정밀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결과를 기반으로 또 우리 로봇이 똑같이 정밀하게 깎을 수 있는 그런 밀링 기술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 치아의 물성, 색감, 그리고 투명감까지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유사한 재료들이 또 개발이 되었고 이 재료를 내 치아에 다시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 접착 기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구현된 결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 과거에 했던 오른쪽에 크라운 같은 치료는 내 치아를 모두 깎고 이렇게 돌려 깎은 거를 그대로 씌우는 방식이었다면 왼쪽에는 저렇게 미니슈처럼 얇게 제작도 가능해졌거든요. 저렇게 얇게 제작함에도 깨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요즘의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교정 치료 역시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요즘 말하는 디지털 교정은 과거 교정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 디지털 교정을 대표하는 치료가 바로 투명 교정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해져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과거처럼 이 브라켓과 철사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파일상에서 치아를 조금씩 움직이고 미리 움직여둔 치아의 상태를 기반으로 장치를 찍어내서 이 장치를 통해 치아를 움직이는 투명 교정 방식이 디지털 교정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아가 어디로 움직일지 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거 교정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이런 방식 덕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요새는 성인분들도 편하게 부담 없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양악수술처럼 우리가 큰 수술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그 치료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관된 치료 결과를 저희가 진행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치료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보고 시작하는 것이 이 환자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궁금한데요. 이 디지털 아바타란 어떤 의미를 갖는 개념인가요? 요새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디지털 아바타는 환자분의 이 지금 몸 상태를 디지털상에 똑같이 구현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하나의 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아바타 상에서는 교정치료나 양악수술처럼 큰 치료도 미리 좀 구현해 볼 수가 있고, 라미네이트와 같은 앞니치료 있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그 변화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 치료 전에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치료 결과에 대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치료가 가능해졌고, 환자 입장에서도 내 치료 후의 모습을 미리 봄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그런 어떤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디지털 아바타를 활용한 치료는 짐작하는 것에서 직접 보고 선택하는 치료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디지털 상에서 구현을 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얼굴 부분도 영상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메디컬 분야에서도 전 신체를 구현하기도 합니다. 이거 상에서 의사가 직접 돌려보기도 하고, 이 파일상의 시뮬레이션도 하면서 다양한 결과들을 미리 예측해보고 환자와 상담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디지털 교정이 단순히 치아를 고르게 하는 것을 넘어 이 치아를 오래 쓰게 만드는 치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치아 배열이 좋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예뻐지는 것을 넘어서 사실 구강 환경을 좋게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리 팔다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 코어 근육이 무너지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정 치료는 이 구강 환경 전반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치아의 교합이 먼저 기본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여기에 충치 치료를 하건 잇몸 치료를 하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오래 유지되는 치료가 가능해지고, 결국 디지털 교정은 치아를 단순히 가지런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내 치아를 더 오래 또 더 건강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임플란트 치료도 이제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요즘 임플란트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임플란트 분야 역시 치과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치료인 만큼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는 잇몸을 열고 뼈 상태를 눈으로 보면서 식립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CBCT나 이런 다양한 장비들, 디지털 장비들을 통해서 의사가 직접 미리 식립 각도나 위치 등을 예측하고 수술에 임하게 되고, 뼈의 가장 튼튼한 위치를 미리 보고 식립 개수나 식립 위치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분석 덕분에 과거보다 이런 임플란트 식립 개수도 줄어들고 환자도 보다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요즘 임플란트 치료는 미리 설계함으로써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줄이고 통증도 줄이고 또 안정적인 치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셋업과 디지털 아바타가 결합되면 치과 치료는 지금 상태를 고치는 것보다 이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는 치료로 확장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떤 치료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최종 목표는 안전하게 또 오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치의학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과거에 단순히 아픈 것을 치료하는 치료를 넘어서 우리가 치료 결과를 예측하고 또 그 이후에 긴 시간 뒤의 변화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해지고요. 즉, 치료가 지금 상태를 단순히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과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 셋업과 디지털 아바타 이런 결합은 치과 치료의 방향이 치료 이후까지도 책임지는 보다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의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를 위한 치료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피지컬 AI라는 개념도 치과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치과에서 피지컬 AI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피지컬 AI도 역시 2026년 최대의 화두기도 한데요. 치과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로봇은 정해진 동작을 단순히 반복 수행하는 데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공장과 같은 곳에서 사용되는 로봇을 떠올리시면 쉬울 텐데요.
이 피지컬 AI가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 보철물을 정밀하게 제작하는 수준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사람에게도 직접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교한 로봇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그런 어떤 변수나 약간의 오차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국경을 넘는 원격 의료나 협진 역시 현실적인 의료 모델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사람의 입안처럼 이렇게 환경이 다양하고 변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 반복하는 기존의 로봇으로는 사실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피지컬 AI인데요. 기존의 로봇에 AI 기능이 결합됨으로써 로봇이 직접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함으로써 각기 다른 환경과 변수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 영역에도 조금 더 피지컬 AI를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로봇이 외과 수술을 대신할 거다, 의사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무서운 전망을 내놨는데요. 솔직히 시청자분들 중에 AI가 치과 의사를 대체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로봇이나 자동화 기술이 치과 치료에 들어오면 치과 의사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저도 무섭기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5년 뒤를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앞으로는 이렇게 직접 손으로 시행하는 이런 시술 행위 자체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치과 의사는 전체적인 기획 혹은 판단 혹은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맞춘 초개인화된 치료를 진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치아 하나를 잘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치아를 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AI는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치아 옵션을 제시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상황, 어떤 감정 상태, 생활 습관, 그 당시의 건강 이런 것들까지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은 또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치료 과정에서 느낀 이런 불안감이나 감정에 관한 것도 또 사람이 케어해 줄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로봇이 도와주는 이런 시술 행위와 같은 일들은 로봇이 하되 또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감정의 터치 또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판단과 같은 영역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인간적인 방향으로 더욱 고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로봇 수술 방식인데요. 현재는 이렇게 로봇의 정교한 기술력을 사람이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나아지면은 향후에는 로봇이 조금 더 이 시술 행위 자체는 더 집중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로봇과 사람이 이렇게 협업하는 형태의 같이 종합적인 더 나은 수술 결과를 위해서 종합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사람이 중심이란 말씀이시군요. 재생치의학, 생체모방 치의학이라는 말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치아가 정말 다시 살아난다는 건가요? 네, 이 치아를 살리려는 치료, 치아를 재생한다. 정말 꿈의 영역이죠. 우리가 다른 신체 부위도 재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 실험실 레벨에서의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치아도 실험실 레벨에서는 재생에 성공했다. 이런 연구 발표도 있었는데요. 다만 현실적인 치료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치아가 정말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질 수 있을지 또 이 치아가 뼈에 잘 결합되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치료는 이 치아를 재생시키는 것보다는 내 치아와 가장 유사하게 복구하는 생체 모방 치의학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생체 모방 치의학은 내 치아, 즉 자연 치아를 최대한 모방하면서 치료하자라는 개념인데요. 내 치아를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더라도 그 재료나 형태 그리고 기능 면에서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하게 복구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가 아닐까 합니다. 네, 결국 기술이 발전해도 이 기준은 항상 자연 치아라는 건데요. 이 내 치아를 가장 유사하게 복구하는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미니쉬 솔루션이 바로 이 고민에서 출발하여 나온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치아를 완전히 재생시킬 수는 없더라도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하여 나온 해답인데요. 생체 모방 이론에 근거해서 발전해온 치료입니다.
충치가 생긴 치아나 마모된 치아, 그리고 깨진 치아, 이런 손상된 치아를 내 치아의 형태나 구조, 그리고 그 물성까지도 최대한 복구하는 치료이고요. 어금니처럼 기능을 회복하는 데도 사용이 가능하고, 앞니처럼 심미가 중요한 경우에도 내 치아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치료이기도 합니다. 결국 과거의 치료와 현재 또 미래의 치의학에서 관통하는 키워드는 여전히 내 치아처럼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아의 작은 굴곡 하나, 또 그런 삼중 구조 역시도 이 유구한 역사 속에 내 치아가 가장 좋게 발전해온 거거든요. 무작정 뽑기보다는 가능한 내 치아를 최대한 살려 쓰고, 무작정 덮어 씌우기보다는 내 치아를 최대한 보존해가면서 쓰고자 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미니슈와 같은 치료들은 보면은 굉장히 얇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얇다는 얘기는 내 치아를 그만큼 덜 손상시킨다는 얘기고, 내 치아의 겉부분 에나멜과 가장 유사한 재료를 활용해서 어금니부터 앞니까지 전체적인 치료가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네, 자연 치아를 가장 유사하게 복구하는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디지털 치의학의 미래, 그리고 치아를 살리는 치료에 대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계속 말씀드려 온 것처럼 치과 분야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말 많이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불과 과거만 해도 이런 미니슈 치료도 없었고, 임플란트, 투명 교정 치료도 없었죠. 더 과거로 가면 치약 칫솔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구강용품조차 없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만큼 치과 치료는 내 치아를 더 오래 또 건강하게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치과계에서는 자연 치아를 더 오래 쓰고 더 안정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환자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내 치아를 조금 더 소중히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시간 치과 치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디지털 치의학이 어떤 선택지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치아를 더 많이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덜 손상시키고 더 오래 쓰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 작은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